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인들은 매일 아침 밥상에 김 한 장, 은 빠뜨리지 않고 올리시죠? 아침 밥상에 올린 그 김 한 장이 1억 원짜리 보험보다 낫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드셨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혈관에 기름때를 끼우는 독을 드신 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입맛 없으실 때 갓 지은 쌀밥에 바스락거리는 김 한 장. 이건 못 참죠. 저도 어머니가 구워주시던 그 고소한 김 맛을 잊지 못해서 지금도 매일 아침 김을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보험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니 이 좋은 김을 최악의 궁합으로 드셔서 오히려 병원비를 수천만 원씩 지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김을 드실 때마다 뇌세포가 살아나고 병원비가 절로 아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냥 맛있어서 혹은 습관적으로 먹어온 김 한 장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싼 보약이요. 그냥 맛있는 반찬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듣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물론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죠. 아무리 좋은 보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오히려 몸을 해치는지, 또 어떤 음식이랑 먹으면 효과가 2배, 3배가 되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오늘 하나하나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혈관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이런 말씀 들으시죠? 그 혈관 이야기를 지금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아주 가늘고 긴 관이 수없이 많이 뻗어 있어요. 그 관을 통해 피가 온몸을 돌면서 영양분도 나르고 산소도 나르고 또 나쁜 것들은 밖으로 내보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지고 딱딱해진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옛날 아파트 수도관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안쪽에 녹도 슬고 찌꺼기도 쌓여서 물이 졸졸졸 약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핏줄 직혈관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진 음식을 오래 드시다 보면 또 나이가 들다 보면 핏줄 안쪽에 기름때 같은 것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럼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죠. 그게 바로 뒷목이 뻣뻣한 이유예요. 머리가 무겁고 지끈지끈한 이유도 되죠. 손발이 시리고 차가운 이유도 되고요. 다들 그런 증상 한 번씩은 느껴보셨죠? 그런데요, 김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이 핏줄 직혈관 안쪽에 쌓인 기름때를 닦아내는 역할을 한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이 얇은 까만 종이 같은 게 우리 핏줄 청소를 해준다니요. 마치 수세미로 프라이팬 기름때 닦아내는 것처럼 김이 우리 핏줄 속을 조금씩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72살이신 최 선생님인데 항상 뒷목이 댕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아침마다 김 2장씩을 빠짐없이 챙겨 드신 거예요. 석 달쯤 지나고 나서 아이고, 뒷목이 한결 가벼워졌어. 머리도 맑아진 것 같고 하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물론 김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콩팥 이야기예요. 콩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뒤에서 등을 만져보시면 허리 위쪽에 살짝 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양쪽에 강낭콩처럼 생긴 기관이 2개 있어요. 그게 콩팥이에요. 이 콩팥이 하루에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 중에 나쁜 것들을 하루 종일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거든요.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된장, 간장, 젓갈, 김치. 우리 한국 음식이 워낙 짜다 보니까요. 이 짠 기운이 몸에 쌓이면 콩팥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붓거나 다리가 부석부석 무거운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런데 김이 이 짠 기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김 속에는 몸의 짠 기운과 딱 달라붙어서 함께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러니 짠 음식을 드신 날, 국물을 많이 드신 날에 김을 한두 장 더 챙겨 드시면 콩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거기다가 김에는 피를 만드는 재료인 철분도 상당히 들어있어요. 빈혈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어지럽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죠. 그런 분들에게 김이 참 좋은 이유가 바로 철분 때문이에요. 또 자꾸 깜빡깜빡하고 건망증이 심해지신 분들에게도 김이 도움이 돼요.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성분도 들어있거든요. 어때요? 김이 이렇게 대단한 줄 아셨어요? 그냥 반찬이 아니라 진짜 보약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요. 이렇게 좋은 김도 잘못된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귀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드님, 따님들한테도 꼭 알려주셔야 해요. 가족들이 몰라서 밥상에 잘못된 조합을 올려놓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오늘 이야기 다 들으신 다음에 메모해 두셨다가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감 좋아하세요? 빨갛게 물든 홍시, 아삭하게 씹히는 단감, 정말 맛있지요? 저도 가을만 되면 감 생각이 간절해요. 달달하고 부드럽고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과일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감이 김이랑은 정말 궁합이 안 맞아요. 제가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맛있는 감이 왜? 싶으시죠?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감을 드실 때 혀가 오그라드는 느낌 있잖아요. 떫은 맛이요. 그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김 속의 철분을 만나면 서로 딱 달라붙어 버려요. 마치 서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요. 그렇게 두 성분이 엉겨붙어 버리면 우리 몸이 철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소화를 시켜도 몸속으로 못 들어오고 그냥 응어리진 채로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리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점심에 밥이랑 김 4장을 맛있게 드셨어요. 속도 든든하고 기분도 좋으시지요? 그런데 밥 먹고 나서 단감 하나를 꺼내 드셨어요. 그 순간 방금 드신 김에서 얻은 철분이 감의 떫은 성분이랑 뒤섞이면서 다 쓸모없는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허리 굽혀가며 애써 드신 김의 좋은 성분들이 하나도 몸속에 남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철분이 몸속에 안 들어오면 빈혈이 더 심해지거든요. 나는 김도 먹고 있는데 왜 자꾸 어지럽지? 왜 자꾸 피곤하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감이랑 같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럼 김을 먹고 나서 감을 영영 못 드시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감은 드셔도 돼요. 다만 김을 드신 다음에 바로 드시지 말고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은 지나서 드세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김에서 나온 철분이 이미 몸속으로 다 흡수가 된 뒤니까 그때 감을 드셔도 서로 부딪혀지 않아요. 감은 따로 나중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식사하고 나서 커피 한 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맞아요. 밥 먹고 커피 한 모금 마셔야 개운하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따뜻한 커피 향이 솔솔 올라오면 기분이 참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커피가 김과는 참 안 좋은 궁합이랍니다. 왜냐고요? 커피 속에는 쓴맛을 내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려요. 김에는 뼈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커피가 그것들을 다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커피는 우리 몸의 수분을 바깥으로 빼내는 성질이 있어요. 커피 드시고 나면 소변이 자주 마렵지 않으세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변이 자주 나오면서 김에서 얻은 좋은 영양소들도 같이 씻겨 내려가 버려요. 김을 열심히 드셔도 영양소가 몸에 자리 잡기도 전에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셈이죠. 특히 뼈가 약해지셔서 걱정이신 분들이라면, 허리가 굳거나 골절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더더욱 신경 써주셔야 해요. 김을 드신 날은 커피를 잠깐 참아보세요. 정 드시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2시간은 지나서 드시고 양도 한 잔 이내로 줄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커피 대신 뭘 마시냐고요? 따뜻한 물이 제일 좋아요. 아니면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좋습니다. 식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면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훨씬 이로워요. 커피만큼 개운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몸이 훨씬 더 고마워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도토리묵 드세요? 등산 다녀오신 후에 혹은 입맛이 없으실 때 도토리묵 무침 한 그릇이면 밥 한 공기 거뜬히 드실 수 있지요. 새콤하게 무쳐진 도토리묵에 김가루 솔솔 뿌려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조합이 문제예요. 도토리묵에는 감과 마찬가지로 떫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도토리가 원래 떫잖아요. 그 떫은 성분을 빼내서 묵을 만들긴 하지만 그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 도토리묵에 김가루를 뿌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에 좋은 성분들이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메밀도 마찬가지예요. 메밀국수, 메밀전병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메밀도 특유의 떫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김과는 잘 안 맞다는 거죠. 그렇다고 도토리묵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토리묵은 나름대로 좋은 음식이에요. 다만 김가루나 김과 함께 드시지 말고 김을 드신 날은 도토리묵 무침은 잠깐 참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도토리묵 무침에는 김가루 대신 통깨나 깻잎 같은 걸 올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몸에도 더 이로워집니다. 어때요? 상극 음식 3가지 다 기억하시겠어요? 감, 커피, 도토리묵. 이 3가지는 김이랑 같은 시간에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 들으시고 나서 메모 한번 해두세요. 냉장고에 붙여두시면 더 좋고요. 자, 이렇게 조심해야 할 것들만 들으셨으니 좀 무겁죠? 이제부터는 정말 신나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같이 먹으면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최고의 짝꿍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는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하지 말 것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해도 되는 것, 아니 꼭 해야 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김이랑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로 커지는 그야말로 보약 중의 보약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보약 짝꿍, 달걀입니다. 달걀 많이 드시지요? 달걀찜, 달걀말이, 달걀 프라이, 삶은 달걀. 어떤 방식으로 드셔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한 완전 식품이죠. 그런데 이 달걀이 김이랑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야말로 환상의 조합이 된답니다. 김에는 사실 단백질이 조금 부족해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들고 세포를 고치고 기운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이죠. 그런데 달걀이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딱 채워줍니다.
달걀 하나에는 완전한 단백질이 듬뿍 들어있어서 김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김의 좋은 성분에 달걀의 단백질까지 더해져서 정말 든든한 영양조합이 완성되는 겁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 속에 있는 성분이 대단해요. 이 성분은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김이 가진 뇌에 좋은 성분들과 만나면 서로 도와서 더 잘 흡수되고 전달도 잘 되죠. 자꾸 깜빡깜빡하고 건망증이 심해지신 분들,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특히 권하고 싶은 식품 조합이에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달걀찜 하실 때 김을 잘게 찢어서 넣어보세요. 달걀물에 김 조각들이 섞여서 쪄지면 고소한 달걀찜에 바다 향기가 살짝 더해져서 맛이 기가 막혀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맛있어요. 달걀 말이 하실 때도 달걀을 펼쳐놓고 그 위에 김 한 장 올려서 돌돌 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단면을 잘랐을 때 초록빛 도는 달걀말이가 참 예쁘게 만들어져요. 맛도 좋고 눈도 즐겁고 몸에도 좋은 최고의 반찬이 된답니다. 두 번째 보약 작품은 식초입니다. 식초요. 식초. 식초를 보약이라고 말하면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새콤한 거요? 하시면서요. 맞아요. 그 새콤한 식초가 김이랑 만나면 진짜 보약이 된답니다. 김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들, 즉 뼈를 단단하게 하고 피를 맑게 하는 귀한 알맹이들은 산성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잘 흡수돼요. 식초가 바로 그 산성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식초 한 방울이 김의 좋은 성분들이 몸속 깊이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안내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무침을 만드실 때 식초를 살짝 넣어보세요. 새콤달콤하게 무쳐진 김무침은 입맛도 돋워주고 소화도 도와주고 무엇보다 김의 영양소를 몸속으로 더 빠르고 더 많이 전달해줘요. 뻣뻣했던 핏줄이 조금씩 유연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식욕이 없으신 분들 계시죠?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입맛이 없어서 억지로 드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에게 새콤한 식초 김무침이 정말 좋은 반찬이 될 수 있어요. 새콤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면 식욕도 살아나거든요. 오이 얇게 썰어 넣고 양파 조금 넣고 식초 한 숟갈에 설탕 반 숟갈, 소금 조금 넣어서 김이랑 버무려 드셔보세요. 밥 한 공기 뚝딱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짝꿍은 바로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 아시죠? 된장찌개에 넣으면 국물이 진하고 구수해지는 그 버섯이요. 볶음 요리에 넣어도 맛있고 말려서 우려내면 천연 육수가 되는 그 표고버섯이요. 예전부터 어른들이 표고버섯을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부르셨죠. 그만큼 영양이 풍부하다는 뜻이겠죠.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뼈가 약해지셔서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들거나 골절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표고버섯이 김이랑 만나면 콩팥 건강에 정말 탁월한 효과를 낸답니다. 아까 제가 김이 몸속에 짠 기운을 빼준다고 말씀드렸지요? 표고버섯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표고버섯이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주면서 동시에 콩팥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그 자리에 김이 좋은 미네랄을 채워주는 겁니다. 콩팥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니까 온 몸에 붓기가 빠지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드시면 좋냐고요? 된장찌개에 표고버섯을 듬뿍 넣으시고 거기에 김을 한 장 곁들여서 드셔보세요. 아니면 표고버섯을 얇게 썰어서 살짝 볶은 다음에 밥 먹을 때 김이랑 같이 드셔도 좋아요. 미역국 끓이실 때 표고버섯 몇 조각 넣고 상에 구운 김 2장 올려보세요. 그 한 끼가 콩팥을 살리는 보약 밥상이 된답니다. 달걀, 식초, 표고버섯.
이 세 가지를 김이랑 짝지어서 드시면 핏줄 직혈관도 뚫리고 콩팥도 살아나고 뼈도 튼튼해져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다 우리 주방에 이미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마트나 시장에서 어떤 김을 골라야 하는지도 알아볼까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김이 얼마나 많아요. 값도 다르고 포장도 다르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은 김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첫째는 색깔을 보세요. 좋은 김은 아주 짙은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빛을 대봤을 때 광택이 살짝 나야 해요. 만약 김이 보라색 빛을 띠거나 군데군데 색이 바랬다면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김도 오래되면 색이 변하거든요. 보라색 김은 이미 지쳐서 성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둘째는 향기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김은 구수하고 향긋한 바다 냄새가 나요. 코를 대고 깊이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아, 바다 냄새다 싶으면 좋은 김이에요. 그런데 비린내가 나거나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피하세요. 그런 냄새는 김이 눅눅해졌거나 오래 보관된 거라는 신호이죠. 셋째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김 봉지를 살짝 흔들거나 집어봤을 때 바스락바스락 경쾌한 소리가 나야 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클수록 김이 건조하게 잘 보관된 거예요. 반대로 소리가 없으면 이미 습기를 먹은 겁니다. 그런 김은 맛도 없고 영양소도 많이 사라진 상태랍니다. 그럼 집에 사오신 김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김은 습기를 정말 싫어해요. 공기 중에 습기가 있으면 금방 눅눅해지거든요. 그래서 개봉한 김은 입구를 꼭 막아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하시고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냉동실에 넣으면 오래 보관하셔도 처음처럼 바삭하게 유지돼요. 혹시 깜빡하시고 김이 눅눅해졌다면요, 버리지 마세요. 프라이팬에 아무것도 두르지 말고 약불에 올려서 살짝 구워주세요. 앞뒤로 한 번씩만 구워도 바삭함이 살아나요. 전자레인지를 쓰실 때는 딱 20초만 돌려주세요. 너무 오래 돌리면 탈 수 있으니까 꼭 20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눅눅해진 김도 처음처럼 바삭하게 살아난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모두 다 중요한 이야기들이라서 혹시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딱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피해야 할 음식은요, 감, 커피, 도토리묵과 메밀이에요. 이 세 가지는 김이랑 같은 시간에 드시면 김의 좋은 성분들이 몸속으로 못 들어와요. 감은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뒤에, 커피는 2시간 뒤에, 도토리묵은 가능하면 김 드신 날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같이 드시면 좋은 음식은요, 달걀, 식초, 표고버섯이에요. 달걀은 김이랑 같이 드시면 뇌도 맑아지고 근육도 튼튼해지고, 식초는 김의 좋은 성분들이 몸속으로 더 잘 들어오게 도와주고, 표고버섯은 콩팥을 살리고 부기를 빼주는데 환상적으로 잘 맞아요. 그리고 김 고르실 때는 색이 짙고 광택 있는 것, 구수한 바다 냄새가 나는 것, 바스락 소리가 경쾌하게 나는 것으로 고르시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돼요. 건강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먹는 밥상에서 오는 겁니다. 비싼 보약을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 주방 안에 이미 다 있거든요. 김 한 장, 달걀 하나, 식초 한 방울, 표고버섯 몇 조각.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몸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나서 내일 아침 밥상이 어제랑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달걀이랑 같이 먹어야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아, 참, 식후 커피는 조금 미뤄야지 하고 기억해 주세요. 그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석 달 후에, 반년 후에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한결 편안해지고 항상 뻣뻣하다고 느껴졌던 뒷목이 훨씬 부럽다고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빠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김에 관한 정보, 여러분의 소중한 식탁에 작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사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이라는 가장 큰 건강 자산을 지키는 최고의 재테크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슬쩍 한마디 꼭 건네주세요. 얘야, 김 먹고 나서 바로 밥 먹으면 안 된단다 하고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선물보다 따뜻한 사랑이 되고 우리 가족의 병원비 걱정도 덜어줄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노후가 더 가볍고 행복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고 바로 써먹는 건강 비결을 부지런히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유익하셨다면 과도 저와 계속 인연을 이어가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맛있는 식사 꼭 챙겨 드시고 무엇보다 많이 웃는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짝 웃으셔야 저도 비로소 기쁘고 큰 보람을 느끼니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